안녕하세요, 최고민수입니다. 제가 나가사키에 왔습니다. 저희 쌍둥이 아들과 여름 휴가를 왔는데요. 나가사키를 온 특별한 이유, 바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고민수 경제사 특강 책을 이번에 출시를 했습니다. 침착맨 유튜브에 3년 전 출연해서 경제사에 대해서, 그 경제와 역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들을 90개 꼭지로 2권의 고봉밥처럼 꼭꼭 담아서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는 나가사키 신치 중화가, 우리 나가사키 짬뽕이라고 하죠. 유명한 나가사키 짬뽕을 맛볼 수 있는 차이나타운, 나가사키 안에 차이나타운 신치 중화가 거리에 있습니다. 신치 중화가 지근에는 대지마도 있고요. 대지마 워프라고 해서 나가사키 항구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치 중화가 대표적인 요리로는요, 나가사키 짬뽕을 여기서 맛볼 수 있고요. 또 나가사키의 유명한 가스테라 점도 이 근처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신치 중화가라고요, 그 차이나타운을 대표하는 그 중국식의 4개의 그 입구 문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나가사키 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한 번쯤 타봐야 되는 게 이 노면 전차죠. 예전부터 만들어진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나가사키 하면 우리가 뭐 일본의 소도시 하면 이런 자그마한 그런 수로들, 도시의 어떤 정감 등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최고민수 경제사 특강에서 다루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대지마입니다. 이 대지마라는 곳은 한마디로 무역 창구였어요. 기다란 축구장 하나 정도 크기의 예전에 섬이었는데요. 한자로는 출도라고 합니다. 나가는 그런 의미죠. 출자에 섬도자를 써서 예전에 여기가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상인들이 여기서 일본과 무역 거래를 하던 곳입니다. 이 일본이 해금령이라고요. 중국의 명나라가 해금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굳이 대중국, 한족의 나라 중국이 바다와 거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바다를 열어두면 첫 번째, 외구의 침략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해상 세력들, 그러니까 명나라의 그 반역을 꾀하는 해상 세력들이 굉장히 반역을 꿈꿀 수 있기 때문에 바다를 막았습니다. 배도 불태웠고요. 바다에 관한 기록들도 다 지웠습니다. 그러면 명나라는 어째서 바다를 막았을까요? 해금령을 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륙에 잘 발달된 수로입니다. 강을 통해서 모든 거래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내륙을 관통하는 수로, 동서남북으로 관통하는 수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교역이 가능하고 남쪽의 풍부한 농산물들을 추운 북쪽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바다를 통해서 물건을 오갈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한나라 시절에 만들어진 그 수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거래를 할 수 있고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명나라 밖에 바다를 막은 거죠. 이러한 영향들은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조선도 바다를 통한 무역을 금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바다를 통한 무역을 금했습니다. 다만 한 군데를 빼고 말이죠. 바로 이곳입니다. 대지마라는 작은 섬, 정말 작습니다. 이 축구장 하나 크기 정도 될까요? 그만한 크기의 이 출도 대지마를 통해서 서양과 교역을 했던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일본의 주요한 수출품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은과 도자기였습니다. 그 은과 도자기 기술은 어디서부터 일본이 얻었을까요? 바로 조선에서 얻은 은 재련 기술, 그리고 도자기의 도공, 이런 기술들을 얻어다가 여기서 발전시켜서 바로 이곳 대지마에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상인들이 가져다가 수출을 하던 그런 수출 특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역 특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지마 섬에는 네덜란드인들이 살았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다만 이 육지인 이 일본 땅을 밟지 못하도록, 물론 특별한 경우 천황에게, 그리고 쇼군, 일본을 통치하던 대장군에게 국제 정서를 알려주러 1년에 한 번씩 방문을 했었죠. 그런 거 외에는 이 섬 밖을 웬만해선 나오지 못하게, 반대로 일본 사람들도 이 대지마 안으로 가지 못하게 이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감옥과도 같은, 네덜란드인들에게는 그런 곳이 이 대지마였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직원들이 여기서 주요한 그런 물건들을 수출도 하고, 또 하나의 교역 인프라로서 이 교역 인프라가 결국 네덜란드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주요 향신료 섬과, 그리고 또 중국의 주요한 네트워크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거점으로서 역할을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은을 세금으로 받았어요. 뭐 지정은제라든지 이런 세금 조세제도를 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은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돈의 화폐의 기능을 했고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은이 가장 많이 나는 나라가 이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은을 수입해 가기 위해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우리 하멜 표류기라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주도의 표류에서 상당 기간 오래 살다가 네덜란드 고국으로 가시고, 고국에 가서 이 한국에서의 생활을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 하멜 선생도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어찌다가 본인이 제주도 한국 땅에, 조선 땅에 표류를 했고, 조선 땅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살고, 나는 그래서 밀린 월급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기록을 한 게 하멜의 어떤 표류 기록이고요. 그 당시 조선의 상황 등을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동인도 회사, 가장 유명한 게 영국과 네덜란드인데요. 이 동인도 회사라는 이름을 갖췄지만 하나의 나라라고 보시면 가장 어울릴 듯 합니다. 그래서 이 동인도 회사의 역할은 이 식민지 개척, 그리고 교역. 그래서 동인도 회사의 이 파견 나온 총독은 하나의 나라의 대통령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군사권도 있었고요, 교역권도 있었고요, 재판권도 있었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군대도 보유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지마에는 네덜란드의 군인이 상주를 했고요. 저기 끝에 보이는 독특한 모양의 서양식 건물은 네덜란드 기독교죠. 기독교 건물입니다. 예배당도 있고요. 저기서
여러 가지 종교적 교육도 하고 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마, 사실 이 지금 지어진 대지마는 이 최근에 지어진 겁니다. 왜냐? 이 나가사키가 원자폭탄의 피해지죠. 그래서 이 대지마의 주요 건물들은 대부분 불탔고, 다만 벽돌로 지은 곳들, 그곳들만 남아서 그 벽돌 위에 새롭게 집을 짓고, 나무로 된 것들은 뭐 그 원자폭탄 이후에 지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대지마는 실제로 관광이 가능한 곳입니다. 나가사키에 오시면 이 대지마를 구경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입장료를 내야 되는데요. 입장료는 한 520엔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한 5,000원 정도 되고 입장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안에 들어오면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수출품을 선적하기 위해서 쌓아뒀던 창고, 그리고 여기 살던 사람들의 숙소, 그리고 앞서 봤듯 예배당, 이런 류의 종류들을 예전의 그런 모습처럼 재현을 해 놓은 건데요. 근데 또 우리가 와서 안 보면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보고 가는 신치 중화가 차이나타운 앞에 있는 대지마입니다. 그래서 대지마를 오시면, 이 나가사키로 오시면 대지마를 꼭 한번 들리셔서 그 당시에 그런 교육의 느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대지마의 원주인은 네덜란드인들이 아닙니다. 포르투갈 애들입니다. 포르투갈 애들이 일본에 조총을 전해줬죠. 어쩌다 보니 일본에 표류를 한 포르투갈 상인들, 대항해 시대 엔히크 왕자를 통해서 맨 처음 대항해 시대를 연 포르투갈인들이 마카오,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주요 향신료 섬, 그리고 이 일본의 나가사키를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사키에서 주요한 무역을 해왔는데요.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포교에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이 노력을 일본의 쇼군이 좋아할 리가 없죠. 하느님을 믿는, 그래서 쇼군보다 하느님이 더 중요한 그들에게 이 포르투갈의 포교 활동은 굉장히 손해나는 일이겠죠. 그래서 포르투갈인들을 이 대지마에서 쫓아내고요. 실제로 이 나가사키는 가톨릭의 중요한 순교 성지입니다. 그래서 26인의 순교 성인이 있기도 하고요. 이 가톨릭 예전의 박해를 여기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람을 묶어서, 여기가 온천지대이기도 하거든요. 온천, 뜨거운 온천에 그대로 던져버리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순교의 그런 핵심지. 지금도 일본 내에서 가장 가톨릭이나 개신교 신자가 많은 도시가 바로 이곳 나가사키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나가사키의 모양이 일본의 서쪽에 들어오는 항구의 입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의 중요한 그런 중공업, 조선업의 어떤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군함도라고 영화 있죠. 그 군함도, 석탄 광산입니다. 그 군함도가 있던 그런 곳이기도 한 곳이 이곳 나가사키가 되겠습니다. 정면에 바라보이는 저 산 중턱 보이시나요? 저기가 중요한 그런 관광 스팟입니다. 저기서 바라보는 밤의 야경은 일본의 3대 야경이라고도 불리우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나가사키는 꼭 부산과 같습니다. 집들이 언덕 위에 이렇게 막 있는데요. 예전부터 좁은 땅에서 항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언덕 위에 집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고등학생들 이제 학교에 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이 이른 시간인데요. 대지마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 네덜란드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난학, 그 난초 난자를 쓰죠. 네덜란드인들을 이 화란이라고도 우리가 예전에 했었는데요. 그래서 난학이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학문, 여러 가지 학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술인데요. 의술을 받아들여서 일본의 어떤 의술들이 상당히 메이지 유신 이후, 그리고 메이지 유신 이전에 상당히 많이 발전했던 그런 역사도 갖고 있습니다. 대지마, 정말 한 1년여 만에 다시 와보는데요. 이 일본의 그런 어떤 역사에서 이 대지마를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곳이 이곳 대지마였습니다.